여성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시 바깥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에 그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갑작스럽게 문틈 사이로 작은 상자와 함께 손이 들어오자 여성은 뒷걸음을 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나오미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나오미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불화를 직접 경험하다 보니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정에서 아이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 핑계를 대며 싸우기 일쑤였기에 불화의 원인이 모두 그들의 자식인 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기는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둘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에게도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남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귀게 된 남자친구였는데 웃음이 많고 다정한 남자였어요. 이렇다 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 행복했기 때문에 그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둘만 있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항상 저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에게 말을 하지 못했던 비밀이 저에게는 있었는데요. 바로 아기를 가지기 어려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의 이상을 알아차리고 산부인과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서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확신하기 어려우니 망설이던 끝에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게 되었죠. 저는 남자친구가 괜찮다며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빠르게 얼굴이 굳어가더니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믿었어요. 졸업 후 결혼하자면서 여러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제 믿음은 한순간에 흩어졌습니다. 당시의 남자친구는 멕시코 사람이었는데 남미 쪽은 아이가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곳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갑자기 극심한 심경의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믿고 있던 남자친구가 함께 노력하자와 같은 말이 아닌 바로 헤어짐을 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3년의 연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헤어진 후에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더 늘렸죠. 웬만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생각할 시간이 나면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기는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다가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화를 냈다가 혼자 많은 생각들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제 몸을 계속적으로 혹사시켰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건축회사였는데 신생 기업이라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의욕이 넘치는 회사였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인 성훈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훈 씨는 건축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었고 저는 그저 사무직이나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죠. 사실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성훈 씨가 조금씩 알려주더군요. 도면 보는 법도 알려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가 참 다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알고 보니 저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성훈 씨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남친에게 상처를 받은 후 남자는 언젠가 저를 배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성훈 씨는 다가오는 것을 주춤하더니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다가오는 것으로 태세 전환을 하더군요. 그는 항상 저녁을 같이 먹자, 점심은 어떠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는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간식 같은 것을 챙겨주며 힘들 때 먹으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도 아니면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자신이 대신 나서주었습니다. 그런 배려들로 인하여 저는 성훈 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각은 일절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성훈 씨는 간혹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닮은 아기는 귀엽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저 웃고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훈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무리 봐도 성훈 씨는 저와의 이세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전 남자친구처럼 저를 떠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그에게 떠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집에서 몇 번이나 성훈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잃는구나 싶었습니다. 감춰져 있던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인지 성훈 씨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아기 이야기를 하는 성훈 씨 앞에서 제가 임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은 전 남자친구처럼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최악의 순간이었죠. 저는 그의 표정을 보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성훈 씨의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가게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훈 씨가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저는 못 들은 척하며 회사에서도 모른 척했죠. 하지만 고통스러운 나머지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말이죠. 회사를 그만둔 당일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성훈 씨더군요. 저는 망설이던 끝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불쑥 문틈 사이로 작은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당황하던 순간 성훈 씨는 그 작은 상자를 열어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하며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를 진정시키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의 표정이 굳은 이유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상상이 가지 않아서 그랬다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자 다시 그를 믿어보고 싶어졌죠. 성훈 씨는 만약 승낙을 하면 한국으로 가자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는 뜬금없이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에 당황하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모든 안 좋은 기억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한국에서 살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받았기에 결혼을 쉽게 승낙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몰라서 가면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조차도 친절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의 부모님들을 마주하니 저도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달하기 전까지 성훈 씨는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성훈 씨는 아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고백하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임신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따스한 마음을 가진 성훈 씨 같은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힘듦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아기를 가지기 위해 3년 동안 노력했으나 결국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체외 수정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체외 수정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기적적으로 한 번의 체외 수정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몇 번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자리를 잘 잡아 무럭무럭 자라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닮은 아기를 가지는 것이 정말 현실이 되니 놀라웠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체외 수정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정부에서 1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 지원도 없었을 텐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정부에서 임산부를 지원해주는 카드를 발급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제공해준다니.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저로서는 성훈 씨에게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덕분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니 그거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어디 있나 싶더군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 행복카드라고 해서 유치원도 결제할 수 있고 정말 한국에 있다 보니 듣도 보도 못한 지원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기를 키우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아기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자연적으로 둘째도 임신하게 되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한 명을 임신하게 되니 다행스럽게도 다른 한 명은 저절로 잘 생기는 것 같더군요.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는 말을 듣던 제가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 한 남성의 아내로 살아간다니 믿을 수가 없는 나날이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을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아기를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준 성훈 씨에게도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한답니다. 저는 아이들이 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미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